안녕하세요. 글소리지기입니다. 글소리방을 찾아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글은 양동에 사시는 하영자님의 홀로 사시는 이웃 할아버지를 정성껏 돕는 따스한 마음이 담긴 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무신 하영자. 할아버지, 슬리퍼 신지 마세요. 또 넘어지세요. 얼른 고무신을 사드려야 하는데 할아버지와 이웃사촌이 된 지 벌써 15년이 되었다. 아늑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 첫집은 우리 큰딸이 두 손녀와 살고 세 번째 집이 우리 집이고 한 집 건너 할아버지가 사신다. 우리 손녀들 외에 모두가 노인들만 사는 집들이다. 할아버지가 74세의 이웃으로 만나 88세가 되신 것이다. 나는 시골 생활이 처음이니 이사 오던 첫 해에 예쁜 작은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며 좁은 아파트를 벗어난 시골 생활. 집 뒤쪽에는 가까운 산이 있고 넓은 들, 너무나 아름다워 시골 생활에 행복했다. 그러나 동네 나이 드신 할머니들은 젊은 할머니인 내가 곱게 보이지 않으셨다. 참견임에 텃세에 애를 먹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힘든 일이나 무거운 것이 있으면 많이 거들어 주셨다. 어느 날부터 가족 얘기도 하시고 부인과 얼마 전에 사별하시고 이남 1녀를 두셨는데 딸은 소식이 없고 아들은 외국에 이민 가서 산다고 하시는 말씀에는 외로움이 묻어나고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신앙생활을 적극 권했다. 쾌히 승낙하시고 열심히 성당을 다니셔서 세례받으시고 요셉 할아버지가 되셨다. 아무도 찾지 않던 요셉 할아버지 댁에 손님이 찾으신다. 신부님이 찾아주시고 교우분들도 찾아주시니 조금은 활기를 보인다. 신부님이 찾아주신 날 처음 할아버지 댁을 구경할 수 있었다. 찌든 벽지에 벽시계가 무려 7개나 걸려 있고 그림이며 박스가 가득 찬 실내를 보고 시계는 1개만 걸고 그림도 1~2점만 걸어두시라고 나는 잔소리꾼이 되었다. 술과 담배도 심하신 것 같아 줄이시라며 어느 날 자전거 타고 마트에 다녀오는 장바구니를 보니 술 한 병, 담배 한 갑이 있어. 매일 이렇게 살아가느니 한꺼번에 사시라고 하니 할아버지는 멋쩍어 하시며 그러면 좋겠지만 한꺼번에 다 마시게 되니 말꼬리를 흐리며 웃으신다. 나는 자제력이 없으시구나 느끼며 그 뒤부터는 잔소리보다 과일 한쪽이라도 더 챙겨드리게 되었다. 다행히 내게는 동생들이 먹거리를 넉넉히 보내주어서 조금씩 나누어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 나는 동생들이 새삼스럽게 고마웠다. 그러나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잠시 지나간다. 이제는 할아버지가 나이가 드시고 자꾸 넘어지신다. 어느 날 집에 오는 길목에 할아버지와 자전거가 나뒹굴어져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러나 나 혼자서 감당이 안 되니 마을로 뛰어와 동네 사람들을 불러 겨우 집으로 모셨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동네 분들도 힘들어 하신다. 요즘은 여름이니 다행이지만 겨울에는 넘어지시면 사람의 왕래가 없으면 얼어 돌아가실 거라며 걱정이다. 요즘에는 돌멩이를 주어 탑을 쌓으신다. 겨우 한 사람이 다닐 공간 외에 빽빽하게 돌탑이 쌓인 마당을 보며 나이 걱정도 늘어간다. 저 돌 위에 넘어지시면 죽음인데 늘 얼굴에 상처가 끊일 날이 없다. 어느 날 할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성당에서 집안 물건도 정리하고 도배도 깨끗하게 해드리겠다고 하여 겨우 허락을 얻고 성당 교우님들과 의논 끝에 날짜를 맞추어 그날을 기다리는데 약속 전날 그 약속 취소해달라신다. 어렵게 추진한 일인데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중요한 물건이 많아 혼자 조용히 정리하시겠다고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방 아니며 마당이 점점 엉망이 되어간다. 또 불조심도 마음이 쓰인다. 이번에는 군청에 부탁하여 양평군에서 정리해드리니 중요한 것만 가지고 계시라고 하니 겨우 승낙을 받았지만 약속 전날 또 취소해달라는 말씀이시다.
이제는 할아버지가 미워지려고 한다. 어느새 내가 할아버지의 보호자가 된 양.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게 해드리려고 노력해도 거부하시니까. 오후 윗집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오신다. 할아버지가 넘어져 개울에 빠지셨다고,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된다고 울상이시다. 겨우 동네 분들이 모셔왔다. 얼굴은 피투성이며 술 냄새, 담배 냄새. 요즘은 코로나19로 병원 가기도 어렵다. 아드님 전화번호도, 친인척 전화번호도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으신다. 이제는 버릇처럼 도와주세요만 외치시고, 다행히 정부에서 생활보호자로 인정하여 일주일에 2번 음식과 요양보호사가 한나절 들려 돌보아 주신다. 오늘 또 할아버지를 열심히 살피고 있는데 할아버지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다. 어디선가 헌 물건을 들고 오시는 표정은 지금도 생각이 난다. 두 눈에서 광채가 나며 온 얼굴에 경련을 일으키며 행복해 보인다. 말리려던 그 순간 할아버지의 행복해 하시는 그 모습에 그만 내 마음을 멈추었다. 이 순간만이라도 그분의 행복한 마음을 지켜드리고 싶었다. 이제 치매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시고 보호자가 없으니 본인 의사에 따라야 하는데 걱정이 쌓인다. 밖이 소란스러워 나가보니 할아버지가 또 넘어지셨다. 날씨가 선선해지니 양말을 신고 여름 플라스틱 슬리퍼가 딱딱해지니 삐끄럽고 허리는 점점 굽어지고 울퉁불퉁한 자갈 위를 걸으시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할 수 없이 마당에 자갈만이라도 치워드리려고 성당에 부탁하여 구역장님께서 치워주시는데 할아버지는 그도 못하게 말리신다. 할 수 없이 신발만이라도 고무신을 신으면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아 요양사님께 부탁하여 고무신을 구해왔지만 작아서 신을 수가 없다. 요즘 코로나로 장이 서지 않으니 이 산골에서 고무신을 살 수가 없어 겨우 털신을 구해드렸다. 그러나 며칠 후 또 넘어지셨다. 알아보니 털신은 잘 싸서 두고 또 슬리퍼를 신고 미끄러워 넘어지신 거다. 나는 속상하고 솔직히 밉다. 그러나 아니야. 고무신을 사드리면 돼 하며 내 마음을 다독일 수밖에 없었다. 저녁 무렵 소리가 요란하여 나가보니 또 넘어지신 할아버지. 모두 부축하여 방에 모셨는데 이번에는 얼굴뿐만 아니고 왼쪽 무릎을 감싸 안고 계신다. 얼굴이 다 낫지 않았는데 상처 위에 또 상처가 나고 눈, 코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피투성이가 된 모습에 놀라웠다. 거기다 할아버지 무릎이 부어오르기 시작한다. 동네 분들과 의논하여 119를 불러 양평병원으로 보내드렸다. 다음날 아침 궁금하여 올라가 보니 어젯밤에 오셨단다. 얼굴에 약을 바르고 무릎뼈에 금이 갔다고 한다. 오는 길에 택시 운전기사에게 부탁하여 소주 6병, 담배 1보루를 사가지고 오셨다. 빈속에 소주를 얼마나 잡수셨는지 인사불성이다. 방 안은 완전 엉망이다. 술 냄새, 담배 냄새, 거기에 소변 냄새까지. 음식을 드시게 하려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오래된 음식들이 꽉 차서 문을 여니 쏟아져 나온다. 싱크대 위에는 그릇마다 음식물이 썩어 있고 밥솥은 오래된 말라빠진 밥. 나는 어찌할 수 없는 놀라운 상태에 잠시 멍한 채 서 있었다. 주님,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를 시험하십니까? 마음을 다잡고 기도드리며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집으로 돌아와 죽을 끓였다. 낮에는 요양사가 오니까 며칠은 잘 버티셨다. 그러나 이제는 남은 한쪽 다리가 이불에 걸려 발목이 부러졌다. 양다리를 못 쓰니까 꼼짝 못 하시고 그래도 요양원이나 병원은 안 가신다고 하니 가장 힘든 것은 바지를 갈아입혀 드릴 때 엉덩이를 둘 수 없으니 젊은 요양사도 어렵다고 한다. 이제는 요양원이든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본인은 죽어도 가지 않겠다고 하신다. 할 수 없이 내가 이장님 면사무소 군청에 전화하며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죽을 끓이는 일은 일과가 되었다.
요양사님과 의논하여 여기저기 알아보았다. 다행히 용문병원에서 치료 후 요양원으로 보내드리기로 하였다. 보호자가 없으니 떠나실 때 반장, 이장님이 입회하기로 하였다. 할아버지도 반승낙을 하셨다. 그래도 자손들의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으신다. 이런 일로 미루어 보면 정말 치매이신가 하는 의구심이 일었다. 2021년 11월 중순 드디어 할아버지와 이별이 약속된 날이다. 오전 9시 용문병원에서 차가 도착하였다. 이장님과 반장님도 대기 중이다. 또 할아버지는 안 가시겠다고 버티신다. 겨우 바지를 입혀드리고 위독과 소지품을 가방에 챙겼다. 핸드폰, 담배, 라이터, 돋보기, 집 열쇠, 이것이 할아버지의 짐 전부다. 아침 식사도 못했는데 이렇게 보내드리기는 너무 아쉽다. 나는 집으로 가서 몇 잔의 차와 따뜻한 물을 가지고 왔다. 차 한 잔을 다 드시고 조금은 마음이 평온해지셨는지 고맙습니다. 종이컵이 파르르 떨린다. 남자분들이 할아버지를 번쩍 안아다 차에 올린다. 15년 만에 할아버지와의 인연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떠나는 차를 배웅하였다. 몇 달 후 용문병원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왔다. 지금도 가끔 고무신을 일찍 챙겨드렸으면 이런 이별은 아닐 수도 있었을까. 오늘 또 요셉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드린다. 할아버지, 하늘나라에서 부디 편안하시고 행복하세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당신,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힘이 되니 부탁드립니다.